안녕하세요. 9월 30일 지우나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각 언론사에서 보도한 헤드라인 뉴스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대구 MBC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0월 1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10분에 권성동 의원, 4시에 한학자 총재 심사를 진행합니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1억 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건희 씨에게 명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매일신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심 판결을 2심이 뒤집는 것이 타당하냐고 언급한 것을 두고 본인 선거법 사건이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파기환송이었던 점을 꼬집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 주장이 사실상 1심제로 가자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JTBC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30일 오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문제,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양 정상의 세 번째 만남으로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동아일보는 정부와 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미 재판 중인 사건들의 면소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뿐 아니라 기업인 사건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경과 규정 포함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노컷뉴스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민주당이 서둘러 진행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비판하며 요건이 미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당의 입법 만능주의와 거친 발언이 국민 통합에 해를 끼친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게도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에서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요건 미비 상태에서 서둘러 진행했다고 비판하며 여당의 입법 만능주의와 거친 발언이 국민 통합을 해친다고 지적했고 조 대법원장에게도 상고심 신속 처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더스쿠프는 금융위가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257만여 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평균 신용평점이 크게 올라 청년층과 민생경제 업종의 재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재연체 위험과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내년 9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부 등 부처 개편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도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은 검찰 항소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폐지를 하루 앞둔 30일 마지막 퇴근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말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방통위는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재편되며 이 위원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됩니다. 이 위원장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원일보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참석을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머물 숙소로 유력했던 서울 신라호텔의 전체 대관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결혼식 예약이 조정되며 논란이 일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준비 부족과 호텔 경제학을 비판했습니다. 신라호텔은 고객과 협의해 일정 조정을 진행했었습니다. 국민일보는 4월 기준 전국 직장인 평균 월급은 421만 5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6만 5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475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 지역은 327만 9천 원으로 낮았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은 174.2시간이며 충남과 경남이 긴 편이고 제주와 대전이 짧았습니다. 한국경제TV는 지난해 국내 기업이 상용직 근로자 1인을 고용하는 월 평균 노동비용은 636만 1천 원으로 전년보다 3.8% 상승했다고 합니다.
직접 비용은 508만 5천 원, 간접 비용은 127만 6천 원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비용 격차는 다소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가장 높은 비용을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 상승과 관련해 정부의 기능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 부처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물가 동향과 담합, 독점 등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공정위에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며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 판매액 지수는 2.4% 감소하며 1년 6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의복은 소폭 증가했지만 비내구재와 내구재 판매가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와 건설기성도 각각 1.1%, 6.1% 감소했으나 건설 수주는 주택과 철도 등에서 늘어 향후 회복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데일리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가 원인이며 민간 데이터 센터에 적용되는 강화된 안전 규제가 정작 국가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적 대책과 민관 협업 이중 운영 체계 마련을 지시하며 국가 AI 전략위원회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중앙일보는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화재로 우체국 쇼핑몰이 마비돼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업체 제품 11억 원어치를 직접 구매, 추석 이후 22억 원어치 추가 구매, 판매 수수료 면제, 외부 온라인몰 입점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중기부도 온라인 판로 전환과 할인 쿠폰 제공 등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30일자 뉴스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